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뷰티도 패션도 일상도 아닌 저의 내면 관리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인데 오설록의 꿀배차예요. 추천! 진짜 맛있어요. 왜 우리 새해만 되면 정말 많은 다짐을 하잖아요. 저도 막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지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 정리를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제 삶의 치트키에 대해 정리를 했고 새해를 맞아서 그 방식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참고로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찍은 영상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보시고 좋은 것은 마음껏 취하시고 아니다 싶은 것은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마냥 강해 보이려고 애쓰고 버티는 그런 내면 관리 말고 흔들리더라도 내 심지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무적의 삶의 치트키에 대해서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나의 장점, 단점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타고난 나의 특성과 기질을 알고 이 거친 사회에서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해와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과 경험이 축적돼야 더 잘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폭풍 같은 20대를 보내고 20대 후반, 30대부터 조금씩 알기 시작했는데요. 예컨대 내가 어떤 지점에서 예민해지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잘 흔들리는지 나의 패턴과 방식을 알아가야 돼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저에 대한 특성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단 저는 타고나기를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되게 의외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주변에서 되게 무던하다, 되게 쿨하고 여유롭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타고난 기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 공간에서의 분위기, 미묘한 공기 변화 이런 거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상대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과 감정의 결을 굉장히 빨리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다거나 고민을 얘기하거나 했을 때 그 감정을 내 일처럼 100% 받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상대보다 더 120% 받을 때도 있어. 그래서 공감 능력이랑 감정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오면은 완전 낡고 지치는 그런 파김치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저의 타고난 기질이나 특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감정 캐치에 예민할까? 왜 상대에게 과몰입할까?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타고나길 예민하고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찾는 거죠.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이런 나의 특징을 알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조금 더 건강하게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이 예민도의 안테나를 100% 풀 장전이 아닌 저전력 모드로 바꿔서 살자. 이렇게 저의 방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 사람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아요. 저는 밖에서보다 안에서 제 에너지를 키우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 치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굳이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혼자 재밌게 보내는 법을 터득을 한 거죠. 아니야,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강해. 이렇게 꼿꼿하게 버티고 살면 오히려 부러지고 깨지기 마련인데 나의 불완전함을 내가 먼저 인정해버리는 여유가 생기면 내 삶이 훨씬 더 부드럽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에 대한 관용이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질수록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절대 나한테만 관대하고 여유로워지면 안 돼요. 나에게만 관대하고 타인에게 알짤 없으면 그것만큼 추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르시스트인 거죠. 나를 이해하고 타인에게도 관용이 생기면 삶이 또 편해지는 게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생각에 굳이 반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 사람한테 나를 또는 무언가를 굳이 애써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에서, 삶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지는 일인가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실수, 상처,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얽힌 여러 관계에서도 좀 숨통을 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삶의 전반적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 또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누구나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왜 이런 거에서 고민하지? 나는 왜 이런 거에서 나약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하게 고민합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면 그냥 쿨한 척하고 여유로운 척하면서 사는 거지,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너무 과몰입하지 않고 관대해지자, 너무 엄격하게 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삶은 수행이다. 이건 어느 정도 불교 철학에 기반해서 드리게 될 얘기 같아요. 참고로 저는 무교지만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 철학에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뭘까요? 우리가 숨 쉬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괴롭고 행복하고 약간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인 거잖아요. 그런 삶의 조각조각의 순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수련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잘 살려고, 완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비교하고 앞서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괴롭고 고통받고,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되는 번뇌들에서 벗어나고자 저는 불교 철학에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인데,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를 스스로를 혐오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 그런 욕망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졌다는 거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혐오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지금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는구나.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아, 나 이것도 집착하고 있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감정에 내가 지배되지 않고 그 집착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번뇌의 순간들에 자동 반응이 생기는데 삶의 자동 반응에 좀 벗어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그게 수행이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잘 산다는 거는 내가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번뇌들에서 내가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이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가 아니라 아,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저는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힘든 일을 또 겪고 이겨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한 번씩 이 불행과 힘듦과 이런 고난이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불쌍한 나, 아, 망했다 이런 생각에 매몰되다 보면은 더 나쁜 일들이 자석처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를 알아차리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수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삶은 또 수행이구나 생각하면서 빨리 훌훌 털어내버리고 다시 내 갈 길을 가는 거.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태도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나는 나의 가장 큰 등불이다. 사실 이것도 자연스럽게 불교 철학과 이어지는데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기댈 곳을 찾지 말고 오직 네 마음속의 등불에만 의지하거라. 제가 좋아하고 힘을 많이 얻었던 말인데, 근데 이 얘기는 남을 개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고다이 인생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 나의 생각, 나의 말에 집중하고 모든 결정의 중심을 나에게 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그게 가족이라도 정말 친한 친구더라도 타인의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최종 선택은 내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삶. 내 안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삶. 그러면 살면서 누구의 이야기에 어떤 상황에 흔들릴 순 있어도 내 얘기에 집중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삶은 절대 무너지거나 꺾이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외적인 것도 외적인 거지만 내 안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알고 스스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게 제 내면의 추구미이기도 한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굴곡이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꾸준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삶. 왜 요즘 그런 밈 있잖아요. 우울하지 말자. 이런 밈 되게 재밌는데 그냥 우울해지면은 우울해지세요. 슬프면 우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우울해지더라도 조금 힘내서 좀 밤 산책이라도 해볼까? 꽃바람이라도 쐬볼까? 우울함은 수용성이라는데 뜨끈한 물에 샤워해서 조금이라도 씻어내야 되겠다. 우울함 속에서도 그런 귀여운 생각을 해보는 것. 좀 짜증나고 속상한 일 있으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몰라 하고 잠드는 거. 그냥 내 안에 자연스럽게 오는 감정들은 받아들이되 이렇게 내 내면을 따스하게 관리하는 거. 스스로를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역경에 좀 흔들릴 순 있어도 그 무엇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몇백 조의 세포들이 살고 있대요. 나는 그 모든 세포들의 주인이다. 나의 생각,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나를 잘 가꾸고 나는 내 안의 등불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나를 지키면서 잘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고 네 번째는 어느 정도 나의 신념을, 나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 제가 흔들리되 꺾이지 말자, 흔들리되 깨지지 말자라고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진짜 무적 멘탈은 그냥 꼿꼿하게 강철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흔들리고 방향을 잃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기준이 있는 사람,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나만의 기준, 신념인데요. 예시로 제 삶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경험이랑 유머거든요. 진짜 별거 없죠. 좀 시시하죠. 근데 그것들은 저한테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경험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챕터에 좀 더 살을 많이 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제 삶의 신념 중에 하나가 안 해보느니 해보고 후회하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다짐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왜 주변에서 가타부타 말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흘려듣지 그냥 제 결정과 선택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카더라에 속지 마세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이상 전부 다 카더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가 너무 별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보려는 영화가 너무 별로다,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 주변에서 별로라고 얘기했던 여행지는 저에게 인생 여행지가 됐고요. 최악이라는 영화도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가보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걸러야 한다라고,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살면서 고민해 보던 것이 있으셨다면 그냥 하세요. 그냥 내가 경험해보세요. 비록 그 경험에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다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경험이든 저는 그걸 손해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든 그건 나의 자산이에요. 누구도 못 훔쳐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자 하는 거는 그냥 안 하지 말고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자, 해보고 손해를 보자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경험들은 내 삶을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영상을 올릴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신념은요. 어떤 상황에도 유머한 꼬집을 잃지 말자예요.
되게 재밌는 신념이죠. 유머라는 게 그 상황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에 잡아먹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유머 한 꼬집은 제 삶에 있어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제가 유머를 찾는 거는 아직 나를 잃지 않았다는 신호고, 그 고통에 잠식되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템포 쉴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민족이 웃음과 해악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떤 굴곡에도 어떤 괴로운 상황에도 결국의 마지막은 유머를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망했어도 내가 즐거웠으면 그만, 아님 말고 오히려 좋아, 내가 알바임? 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루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본인만의 신념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굴곡이 오든 본인만의 신념과 본인만의 루틴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적의 인생의 치트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요가 학원에서 배운 건데, 선생님이 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운동하는 마무리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저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접근하려고 자주 되뇌이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조금 두려운 순간에, 긴장되는 순간에 이 멘트를 한번 되뇌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경험은 나의 힘이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마지막으로 살을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는 경험의 힘이에요. 근거 없는 긍정 있잖아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짱이야 하는 이런 근거 없는 긍정은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유통기간이 되게 짧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해봤던 기억, 내가 해본 경험은 평생 나를 응원하는, 그런 평생 가는 내 삶의 에너지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뭔가를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본 경험이 있나요? 그게 꼭 엄청 대단하고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언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봤다든지,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끝까지 마무리했다든지, 제 일과 연관시켜 보자면 내가 열심히 기획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는 거? 아무튼 그게 뭐든 내가 노력을 투자해서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정말 나만의 무적의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경험은 내 삶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에너지 자원이 언제 쓰이냐면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할 때가 아니야. 정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한껏 무기력하고 흔들릴 때, 막 실패 속에서 갇혀 있을 때, 그때 조금씩 꺼내 먹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렇지만 근데 나 결국은 해낸 적 있잖아. 한번 해보자. 뭐 아님 말고 실패하면 배웠다 치지. 잘 되면 좋은 거지 뭐. 그 경험의 자원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거야말로 내가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내 삶의 강한 치트키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본 만큼, 겪은 만큼 배우고, 진짜 내가 아팠던 만큼, 괴로웠던 만큼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경험한 만큼 이해해요. 그게 뭐 연애든 공부든 누군가의 관계든, 내가 사랑을 해봤던 경험, 무언가를 공부해봤던 경험, 어떤 관계에서 얻었던 아픔, 상처, 시련,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도전해보는 경험. 이러한 경험들은 누군가는 시련이고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하수의 생각이고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로, 다양한 실패들로 사람은 정말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고요. 도전하시고요. 갈까 말까 했으면 가보시고요. 그게 막 법에 어긋나고 민폐를 크게 끼치는 게 아니라면 눈치 보지 마세요. 실패하세요. 그 넓은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아팠던 만큼, 고통받는 만큼 성장하고, 경험이란 건 그런 무적의 나의 자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험들은 지금 잘 살 때 말고, 행복할 때 말고, 수렁에 빠진 나를 구해주는 밧줄이 될 거예요. 사다리가 될 거예요. 헬리콥터가 될 거예요. 어떠한 경험이든
그 경험들이 살이 붙고 붙어서 결국은 나를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번 해에도 앞으로도 나는 어떻게 잘 살아가 볼 것인가 하는 저의 생각의 정리를 진짜 주절주절 수다 떨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힘드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은 수행입니다. 우리 잘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그런 무적의 마음으로 올 한 해 같이 잘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